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개그맨 박나래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박나래 씨에 대한 논란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때 수많은 국민들이 박나래 씨가 자숙해라, 최소한 단기적으로라도 자숙을 해라 라고 요구했지만 끝까지 박나래 씨가 방송에 출연했었죠. 그랬던 박나래 씨가 이번에 또다시 사고를 쳤다고 합니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박나래 씨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다라는 것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박나래 씨한테 하고 있는 비판이 타당한 것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도대체 이번에는 박나래 씨가 어떤 사고를 쳤는지를 보니까 문제의 발달은 이시연 씨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박나래 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다가 다음과 같은 영상을 올렸던 건데요. 사진만 딱 보더라도 금세 알 수가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걸 금방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나래 씨 본인 스스로도 논란이 될 것이 예상이 됐는지 영상을 올리면서 사진 찍을 때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이렇게 문구를 덧붙이기도 했었죠. 그러나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점점 더 커졌고 결국에 박나래 씨가 영상을 삭제했고 다음과 같은 장문의 사과문을 재차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박나래 씨가 결혼식에 가서 영상을 찍고 괜히 그거를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주변 연예인이 됐거나 스스로한테 피해를 자초한 겁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저 논란을 딱 듣고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상하다. 박나래 씨가 언제 인스타그램을 복귀했지? 이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왜 논란이 터졌을 때 기억나시죠? 지난 4월 달이었죠. 박나래 씨가 방송에 나와서 다음과 같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묘사를 했다가 수많은 국민들한테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다가 사과문을 올리고 사실상 인스타그램 활동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난 11월 달부터 다시 인스타그램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괜히 신나가지고 인스타그램에다가 어떤 내용을 올리면 안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게시물을 올렸다가 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박나래 씨가 부주의했다. 사람들의 눈치를 제대로 보지 않고 부주의했다. 이거 말고 애당초 이런 식의 비판이 생기는 거 그거 자체가 올바른가? 요거를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됩니다. 이번에 사과문에서 박나래 씨가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신부 친구에게 부케를 던지는 과정에서 관계자분이 마스크를 벗으면 좋겠다라고 즉석 제안을 했다. 자기의 그런 식의 행동이 국민 여러분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렸다라고 하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박나래 씨가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사진을 찍는 그 순간에만 마스크를 벗는 거 그게 진짜로 문제가 될 수가 있냐? 자, 일단 마스크 같은 경우는 실내에 있는 동안에 의무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방역 수칙에 따르면 박나래 씨가 사진을 찍거나 뭘 하든지 간에 실내 공간에 있을 때 마스크를 순간적으로 벗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게 맞아요. 정부 지침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저런 식의 지침 자체가 제대로 된 지침이 맞냐 이거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현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실내라고 할지라도 밥을 먹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어요. 밥 먹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카페에 가서도 커피를 마시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결혼식에 가서 기념사진을 찍는 짧은 순간 그 순간 동안에 마스크를 벗는 것조차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한다라고 한다면 밥은 우리가 어떻게 먹고 커피는 또 어떻게 마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으로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밥 먹는 시간과 커피 마시는 시간이 마스크를 벗고 있는 게 훨씬 더 길 텐데 그거를 문제 삼는다라고 한다면 밥도 못 먹어야 되는 것이고 커피도 못 마셔야 되는 거죠. 애당초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지침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라는 거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묻는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지금 국민들이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공포심 그리고 예민함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당초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고 언론사들이 임창정 씨를 비판했던 거 그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임창정 씨가 참여했던 결혼식 거기서 확진자 한 명도 나오지 않았죠. 이거는 유재석 씨가 됐거나 유희열 씨가 됐거나 똑같은 경우였습니다. 확진자 추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과 언론사들은 백신을 맞지 않으면 코로나에 걸린다. 즉 백신을 맞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책임을 지지 못한 행동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그런 식의 생각 자체가 일종의 뭐라는 거예요? 미신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정부의 반응이죠.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백신 접종을 80% 하게 된다면 집단 면역이 생긴다.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 말을 믿고 수많은 국민들이 백신을 맞았죠. 진작에 대한민국은 국민 80% 정도가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확진자가 계속해가지고 늘어갔죠. 확진자뿐만이 아니라 오미크론이 발생하게 되면서 사실상 백신이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뭐만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미크론을 막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3차 접종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본다면 정부의 말이 백신을 맞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부의 말이 정말로 사실인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언제는 뭐 1차까지만 맞으면 된다 2차까지만 맞으면 된다 이랬다가 3차가 됐거나 4차가 됐거나 계속해가지고 맞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입장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해외 연구에서는 다음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됐거나 모더나가 됐거나 현재의 백신을 가지고서는 오미크론을 못 막는다라는 거죠. 3차 접종 자체가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부에서도 백신을 통해서 오미크론을 막는 게 불가능한가 보다 애당초 그냥 접종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지금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현재 지금 미국에서는 3,900만 명 정도가 백신을 맞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 사람들은 백신을 맞을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나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백신을 맞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2%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정치가 됐거나 무슨 음모론이 됐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현재 지금 정부가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백신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강요하고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기꺼이 비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오미크론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거, 성실히 정보를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거,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정은경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몇 번의 기본 접종이 완성이 되는지 불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자기 본인 스스로 하는 얘기조차도 말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언제는 또 3차까지 맞으면 다 해결이 될 수가 있다. 오미크론이 됐거나 다 막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또 이번에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몇 차까지 맞아야 되는지 자기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오미크론이 됐거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됐거나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공포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하나의 뭐처럼 감기처럼.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는 건 정반대입니다. 계속해가지고 백신만 맞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번엔 뭐까지 합니까?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일상생활조차 사실상 불가능하게끔 그런 식으로 백신을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백신만 맞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3차까지 맞으면 오미크론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전혀 과학적이지가 않은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정부가 그런 식의 분위기를 사람들한테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 가지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다음과 같이 지적을 했죠. 사람들의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니까 인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약화됐다는 겁니다. 코로나를 핑계대면서 광범위적으로 봉쇄령을 내리는 거 그거 자체가 비윤리적이고 사실상 가택연금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박나래 씨의 행동이 분명히 부주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연예인인데 자기 행동으로 주변에 있는 동료 연예인들조차 피해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어떤지 사람의 여론이 어떤지 그런 것들은 꼼꼼하게 따졌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했다 부주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분위기 자체가 정상이다 저는 그렇게 결코 생각하지 않아요. 정부는 그 어떤 경우가 됐다라고 할지라도 한 국민에게 자유를 훼손시키는 행동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백신의 경우도 철저하게 개인의 자유에 맡겨놔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식의 백신 패스를 통해서 개인의 자유를 억제한다.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